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학교 급식 연기, 외식업계 불황, 코로나19로 연일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가장 근심에 찬 이들은 바로 저장 농산물 농가들입니다. 네, 창고에 저장한 농산물들의 품위가 갈수록 떨어지는데도 꽉 막힌 판로에 팔 곳을 찾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장 농산물의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 등 소비에 찬바람이 불며 판로가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도매시장 감자 경락값은 극과 극을 오가고 있습니다. 출하 적기를 놓친 저장 감자들의 품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게 이유입니다. 3월 13일 가락시장 기준 감자 20kg 상자 특품 평균 가격은 73,579원인데 비해 하품은 5,477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13배나 차이 나는 겁니다. 농민들은 저장 감자의 경우 최상품조차 2만 원을 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핵감자는 가정용, 저장 감자는 업소용으로 시장이 구분돼 있는데 업소용 수요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원도 내 저장 감자 재고량은 3월 6일 기준 11,000톤에 육박합니다. 평년에 비해 2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2만 원이 잘 안 가고요. 작은 거는 5천 원, 6천 원 가면은 수정비하고 조제비가 한 5천 원 먹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출하해나 안 해나 똑같죠. 그래서 많이 버려야 되죠, 지금. 마늘 농가들도 저장 마늘 처리에 문제를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수요처들의 구입 의지가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늘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기준 깐마늘 도매 가격은 20kg 상품 기준 7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13만 318원인 평년 가격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농가들도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으로 재고 소진이 안 되는 데다 마늘값 하락세가 지속되면 수확기 가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남도나 한지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대규모 소비처, 그러니까 지난해 김장 때 못 팔았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소비처가 없어서 실제로 소비처를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처치 곤란에 빠진 저장 농산물. 올해 산 해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농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시름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재입식 금지와 이동 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축산농가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발생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더해져 축산농가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ASF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들은 정부의 입식 금지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텅 빈 축사를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ASF 발생지 인근의 경기 북부 양돈 농가들은 돼지 사육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역 간 돼지 반입과 반출을 금지하는 이동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돈을 키워 판매하는 농장에서는 외부에서 종돈을 공급받으며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지역 간 돼지 이동이 금지돼 있다 보니 종돈 공급에도 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확인돼 현재 조치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돈 농가들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단계적 규제 완화를 논의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국과의 대화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말했습니다. 3월 초에 장관하고 면담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면담 일정이 이제 미뤄졌죠. 과도한 이동 제한이라든지 재입식 로드맵이라든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미뤄진 상태죠. 낙농업계도 코로나19로 우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거듭 연기되면서 전체 원유 생산량의 5.5%에 이르는 우유 급식까지 중단돼 소비가 급감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우유 소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유아와 청소년 등 주요 소비층이 줄면서 지난해 한 가구당 우유 구매량은 10여 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낙농업계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원유 수매를 비롯해 긴급 시설 자금 지원, 유가공 공장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 없이는 원유 폐기와 같은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총선이 어느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이번 총선은 정책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정당이 제시한 농정 공약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다양한 농정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농민수당과 직불제 확대는 주요 정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과제입니다. 지난달 일찌감치 농정 공약을 발표한 미래통합당의 제1공약은 바로 농어업인 연금제 실시입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가구에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 축산업 직불제법을 제정해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업인 연금제 실시와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해서 존중받는 우리 농어촌, 살고 싶은 우리 농어촌, 미래가 있는 우리 농어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의 미래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농업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합 직불제를 수산업, 임업, 축산업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역시 농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모든 농민에게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정의당은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농어민 수당의 40에서 9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별도의 농정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근 내놓은 청년 공약에 청년농 육성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월 80에서 100만 원 수준인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을 월 150만 원까지로 높이고 선발 인원 또한 현재 연 1,6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또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3년까지 전국에 11곳 조성하고 스마트팜 전문 인력 800명을 양성하는 등 미래형 첨단 농업 육성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일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1순위로 삼겠다는 공약도 제시됐습니다. 민중당은 주요 농산물 계약 재배율 50% 달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면 이 같은 정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농민단체들은 각 정당의 농정 공약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당이 농업 현장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농산물 가격 안정 관련 공약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서입니다. 기성 농민들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하지 않나. 각 정당에서 농정 공약에 대해서 우리 농촌 해생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도 통한 소득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각 당의 농정 공약은 21대 국회의 농정 키워드가 될 전망인 만큼 농민들은 공약을 현장 밀착형으로 다듬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촌에 머무르며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농촌 관광 사업은 지난 3년간 다양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정부가 올해 농촌 관광 사업에 참여할 5개 시군을 공모해 농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지역 단위 농촌 관광 사업에 5개 대상 시군을 공모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조직 운영, 여행 상품 개발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간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역 단위 농촌 관광 사업은 특색 있는 농촌 관광 자원을 활용해 체험,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도입된 이 사업에는 지난 3년간 강진, 문경 등 10개 시군이 선정돼 총 58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7년에 선정된 전남 강진에서는 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촌 집에서 머물며 농산물 수확 등 체험과 함께 지역 명소를 연계한 푸소 체험을 운영해 농촌 관광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농업, 농촌 자원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해 국민의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업, 농촌의 문화적,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나 국유림, 찾아가는 양조장 등 농업, 농촌의 특색 있는 자원과 지역 내의 명소 같은 기존 관광 자원을 연계하면
보다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농촌의 역사적, 공익적 가치까지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행객들이 농촌에서 볼거리, 먹거리 등 체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2박 3일 이상의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여행객이 늘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모기한은 3월 27일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의 모든 것, 웰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봄철 영농 준비가 시작되면서 최근 산림 인근의 불법 소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올봄은 예년보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산림청은 이달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리 기자입니다. 산림청이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 방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올해 3, 4월은 지난해보다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강원 경북의 동해안 지역은 높새바람 등 강풍이 잦아 산불이 대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산림청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3,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연간 발생 건수의 44%를 차지하고 피해 면적은 69%에 달합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 중 77%도 이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영농이 시작됨에 따라 소각 산불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금년도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농산 폐기물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29%인 29건, 석류객 등 입산객의 실화로 인한 산불은 28%인 2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대책기간 동안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에 인력을 증원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는 건조경보 및 강풍경보 등 기상여건에 따라 산불 진화 헬기 7대를 탄력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산불 진화 헬기 116대와 더불어 유관기관 헬기 52대를 추가 배치해 총 168대를 초기 골든타임 대응에 투입합니다. 아울러 산불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논밭두렁 태우기 등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자의 부주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인력 지역 책임제도 실시합니다. 또 감시 사각지대는 드론 감시단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협업해 산불 위험이 큰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과 협업해 농업 부산물, 영농 폐기물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 제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오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을 위해 퇴비부숙도 및 관련 성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농축협을 통한 조합원 단체 의뢰 시 적용되며 수수료는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까지 인하됩니다. 아울러 농협경제지주는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매년 친환경 농식품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총 344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에 29억 6,8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 47억 6,600만 원, 환경 보전 장려에 243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농업기술 정보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농업기술 포털 사이트 농사로에 코로나19 함께 극복하는 농업 서비스를 새로 구축해 영농 시기별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요 농작업, 병충해 진단과 방제 등을 이달의 농업기술 동영상,
주간 농사 정보 온라인 교육으로 세분화해 제공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18개 시군을 경로당 1,087개소에 78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를 경로당 태양광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52억 원을 투입해 도내 경로당 4,867개소에 태양광 보급을 추진합니다. 도 관계자는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책들을 만나봅니다. 첫 순서는 사람처럼 식재료도 이력서가 필요하다는 저자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자 황천우 씨는 작가 생활을 해오던 중 식품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식재료들의 사연을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고 그 글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금속 검출기를 통과된 완제품을 냉장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내 손을 거쳐가는 이 음식들에 이 식품들에 무슨 사연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 호기심이 충족돼서 나온 게 바로 이 식재료 이력서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식자재들의 역사부터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읽고 있으면 전래동화 한 편을 보고 있는 듯한데요. 가지 같은 경우도 가지가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가지 원산지는 신라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우리가 흔히 접한 이 식재료들이 우리 인간과 무슨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그걸 또 파헤쳐주고 싶었고, 그게 바로 이 식재료 이력서입니다. 저자는 식재료가 태어나는 자연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식재료가 뭡니까 이게? 자연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자연이 마치 자기 것 마냥 함부로 남발하고. 자연은 우리 게 아니에요. 자연은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자연을 좀 우리 후손들이 올바로 쓸 수 있게 보존 잘 해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자의 인생 중 한 단편작이라는 식재료 이력서. 저자의 바람처럼 더 많은 독자들이 식재료가 가진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길 기대해봅니다. 밥값도 못하면서 무슨 짓이라며 저자, 농사짓는 시인 박형진 씨는 58개의 시를 통해 사계절을 녹여냈습니다. 흔들리는 바람에 꽃향기가 스쳐 지나가는 봄부터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러오는 겨울까지, 짧은 문장 속 글자 하나하나에서 작가가 지내온 세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를 써왔다는 저자의 시 속에는 담담하고도 묵직한 농부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마을 전문가가 만난 24인의 마을주의자의 저자 정기석 씨는 농촌과 관련된 책을 꾸준히 집필해 왔는데요. 마을 전문가가 만난 24인의 마을주의자 책 속에는 24명의 마을주의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을주의자들이 마을을 만들고 살리며 마을을 살찌우는 역할을 하면서 시들어가던 마을에 생명과 온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생생하게 풀어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전해드렸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최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마스크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되레 악용하는 현실에 씁쓸함이 더해집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